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론의 서열 교수입니다. 네, 2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시공에서 예산 편성 예시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 설계에 대한 순서는요,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그리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의 순서로 설계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방에서는 기획 설계와 계획 설계에는 현재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약간 기계적인 설계에 현재 좀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좀 안타깝죠? 기획과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진정한 방제 계획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기획과 계획 설계에서도 소방이 들어가서 소방의 그런 역량,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기원해 봅니다. 네, 우선 그래서 첫 번째 소방시설 기본 설계의 성과물 및 투입 인력 산출서에 대한 설계 우리 산출서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실시 설계의 성과물 및 투입 인력 산출서, 마지막으로 소방설비 수량 산출서,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기본 설계 성과물입니다. 거기에 따른 투입 인력 산출서의 예시입니다. 네, 기계 분야의 건축 허가용 도서, 성과물 및 투입 인력입니다. 그럼 성과물에는 그럼 기본 설계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이건 기계 분야예요. 그래서 설치 계획서, 도면 목록표, 장비 일람표, 소화 배관 개통도 제한 설비, 소화 설비, 거실 제한 설비, 각종 기기 상세도 등이 그런 이제 도면들이 들어가네요. 기본적으로는 성과물에는 도면도 있고요. 그리고 시방서도 있고 뭐 등등등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성과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설치 계획서와 이제 도면이 되겠습니다. 시방서까지 이런 것들을 각각 개통도나 이런 건 평면도들을 작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어떤 게 필요하냐, 투입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 설계는 설계의 골격인 뼈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설계 경종표를 작성하는데요. 성과물에 대한 마감일 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일정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한 데는 이제 인력이 필요해서 기술 인력이 이렇게 초급에서부터 특급 기술자로 구분하여 투입 인력을 산출합니다. 작은 규모의 설계 업무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 공공기관이나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정식적으로 이것보다 좀 더 세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소방시설 전기 분야의 그런 성과물 및 투입 인력 산출서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죠, 좌측과. 하지만 이제 소방 전기 개통도가 들어간다. 유도등, 자동화재 탐지 설비 평면도가 들어간다라는 내용 정도가 다르고요. 마지막에 검토 및 수정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은 특급 기술자가 보통 들어가고요. 관리 감독이라든지 좀 주요한 그런 기술적인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들이 나머지 업무들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투입 인력 산출서까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시 설계인데요.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본격적인 설계, 즉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 설계는 이 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합니다. 상세한 도면이 되겠죠. 이 실시 설계의 성과물 목록을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도면이 되겠고요. 앞에서는 우리 기본 설계에는 없었던 시방서와 장비 계산서, 공사 내역서 등까지도 여기엔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 분야를 먼저 성과물을 보면요. 실시 설계 설명서, 설계 도서에 대한 설명서가 있죠. 그다음 도면으로는 도면 목록표, 장비 일람표, 소화 배관 개통도, 제한 설비 개통도, 평면도 등이 들어가고요. 각종 기기 상세도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제 마감 완료 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공사 방법에 대한 이런 텍스트로 써 있는 걸 우리가 시방서라고 합니다. 공사 방법, 어떻게 공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그런 문서로 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죠. 공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화장비 계산서, 각종 계산서죠. 그다음에 공사 내역서. 전기 분야는요. 전기 분야는 뭐 똑같고요. 소방 전기냐, 그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유도등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요. 여기에 따라 투입 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들이 M per day는 맨데이라고 합니다. 맨데이. 그래서 1일 몇 명의 기술 인력이 투입 인력이 들어가느냐라는 단위는 맨데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방설비 수량 산출서입니다. 옥내외 소화전인데요. 장치와 배관 및 부속 설비에 대한 수량 산출서가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소화전 설치에 따른 것인데요. 좌측에는 옥내 소화전 40mm짜리가 들어가면 종별, 매립형, 노출형, 당구형이 있고요. 송수구는 쌍구형이 되어 있고 단구 스탠드형, 쌍구 텐드형, 방화전에도 이렇게 있고요. 옥외 소화전. 그다음에 이렇게 종류가 좌측에는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데는 과연 재료비는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라는 게 또 별도로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인건비입니다. 과연 인건비, 배관이 얼마만큼 몇 메타가 들어가면 배관공이 얼마만큼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별로 1메타가 뭐 필요하면 뭐 배관공이 일부 필요하고요. 배관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통 인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립형 옥내수화전을 설치하는 데는 배관공 몇 인과 보통 인부 몇 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옥내수화전 그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개다. 그러면 그것들을 곱해서 몇 인에 배관이 몇 메타면 보통 인부와 배관공이 몇 인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시설을 해야지만 공사를 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수량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곱해서 나중에 인건비 각장 1일 1인건비 1일의 인건비죠. 1일 하루의 품이라고 하는데 그 품과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옥내소화전 상세도를 보고 앞에 있는 그러한 산출서를 이렇게 산출하게 되는 게 되겠죠. 이건 개통도인데요. 개통도도 역시 참조해서 몇 미리의 배관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설비, 부속 설비, 부속 자재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산출서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프링클러의 수량 산출서가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흑관이나 백관, 우린 백관과 흑관으로 대표적으로 강관을 구분하는데 보통 백관을 쓰죠. 아연도금 강관이라고 하는 백관을 보통 쓰고 흑관은 이제 하수도용, 오수용 이런 데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m, 좌측에 있는 규격은 15mm에서부터 뭐 20, 25mm, 32mm, 40mm 있고요. 마지막에 250mm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관의 중량이 있고 그다음에 도장 면적이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백관이 몇 미터 들어갔느냐 빨갛게 표시된 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만큼 지금 도면에 표기된 게 얼마만큼인데 이 강간의 배관 단위 공량이라고 하는 이 강간 1m당 0.116 20mm 같은 경우엔 116 이내 1일 0.116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보통 인구는 0.028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곱해주는 게 되겠죠. 32면 32를 곱해주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계산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의 설치에는 이런 헤드를 하나에 설치하는 데는 배관공이 0.19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5개 정도, 하루에 5개 정도 설치하겠죠. 이게 정부 품새,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시공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단위로 나눠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산출하는 거고요.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차차 수업이 진행되면서 설명.
이러한 산출소는 역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념도, 개통도, 그리고 우리 평면도, 상세도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수량을 산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에는 크게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여기에는 없지만 일제살수식, 그리고 부합식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습식은 밸브, 알람 밸브를 쓰고요. 알람 밸브 1차 측과 2차 측에 모두 물, 가압수로 채워져 있는 것, 그리고 폐쇄형 헤드를 쓰는 것을 우리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고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면을 볼 때, 개념도나 개통도 도면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밸브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건식은 건식 밸브, 혹은 드라이 밸브라고도 하죠. 그래서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엔 가압수, 2차 측엔 압축 공기가 있고요. 역시 폐쇄형 헤드를 쓴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2차 측엔 공기가 들어있을 물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준비작동식 밸브는요. 준비작동식 밸브 또는 프렉션 밸브라고 하죠. 프렉션 밸브를 쓰고 1차 측엔 가압수, 2차 측엔 배기압, 즉 빈 배관이죠. 역시 폐쇄형 헤드를 쓰고요. 여기서부터는 빈 배관이다 보니까 헤드가 동작을 하더라도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시스템에서는 화재라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압이니까, 빈 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화재 감지를 감지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 방식을 쓰고요. 하나의 한 회로의 감지, 두 회로를 쓰는데 한 회로의 감지기가 동작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경보만 울려주고요. 두 회로가 동시에 동작이 됐다 이럴 때는 우리 준비작동식 밸브가 오픈이 되어서 2차 측에 물이 채워지고요. 화재가 더 커지면 폐쇄형 헤드가 동작이 돼서 그쪽으로 물이 나와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방식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고요. 보통 지하주차장에 대부분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준비작동식 프리액션 시스템이다 라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의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간단한 포면만 좀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기본 설계에 대한 성과물 및 투입 인력 산출서고요. 두 번째로 실시 설계 성과물, 투입 인력 산출서, 마지막으로 소방 설비에 대한 수량 산출서, 옥내외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런 수량 산출서의 양식과 간단한 산출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2주차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구글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댓글로도 그런 소감이라든지 글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나볼 때 그때 대면 강의를 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